여러분, 여행 갈 때 캐리어 때문에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여행시 캐리어는 존재 자체만으로 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안 쓸 순 없고, 그렇다고 아무거나 사기엔 금방 부서지기 마련이죠. 실제로 여행 시 2, 3만원대 캐리어를 구매하셨다가 파손되거나 바퀴 소음 때문에 캐리어를 직접 들고 다니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엔 무조건 싼 캐리어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번 사면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쓰는 캐리어잖아요. 이번엔 좀 더 잘 알아보고 구매하시라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래도 저가 캐리어가 더 가볍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사실 이게 좀 재밌는 점이에요. 저가는 가볍다는 것도 아니고 제일 비싼 게 가볍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극단적으로 싼 것도 극단적으로 비싼 것도 오히려 무거운 경우가 많고, 진짜 가벼운 캐리어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오늘 소재 이야기하면서 근거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요. 5만원짜리랑 20만원짜리 캐리어를 매장에서 보면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딱 한 곳에서 이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공항이에요. 똑같은 짐을 싸서 위탁수화물로 붙였는데 한쪽은 멀쩡히 돌아오고 한쪽은 모서리가 깨져서 돌아옵니다. 오늘은 저가 캐리어와 고가 캐리어가 정말 왜 다른지 상세 페이지 보면서 하나씩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은 20인치 캐리어입니다. 캐리어도 20인치, 24인치, 28인치 종류가 많은데 솔직히 28인치는 수화물로 붙이기 때문에 파손될 확률이 높아요. 반면 기내용 20인치는 관리만 잘하면 수명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인치 기준으로 저가와 고가 뭐가 다른지 집중적으로 짚어드릴게요. 혹시 조만간 여행 계획 중이신데 캐리어를 사려고 계획 중이시라면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실패 없는 캐리어 구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이즈와 무게 규정부터 짚고 갈게요. 본격적인 비교에 들어가기 전에 기내용과 수화물용 캐리어의 규정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 모르고 사면 캐리어 자체는 멀쩡한데 공항에서 추가금만 물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이즈 기준 기내용은 세 변의 합이 115cm를 넘으면 안됩니다. 화물용은 158cm가 기준이고 이걸 넘으면 추가 비용을 내야 돼요. 보통 24인치 이상부터는 수화물용으로 분류가 되는데 수화물로 붙이면 오염되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다 보니 고급 캐리어를 사시는 분들일수록 기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내용도 필요하면 수화물로 붙일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무게 기준,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국내 메이저 항공사 기준으로 기내용은 무료 허용 최대 무게가 보통 10kg입니다. 좌석머리 위 선반에 올려야 하니 가벼울수록 유리해요. 화물용은 보통 23kg 초과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32kg까지 허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예를 들어 미국행 기준으로 23kg를 초과하면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비용이 나올 수 있어요. 항공사, 회원 등급, 마일리지, 비행 시간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짐이 많거나 무거우시면 사용 전에 항공사 확인은 필수입니다. 항공사별 자세한 무게 기준은 투미코리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무게 이야기 바로 다음 소재 파트와도 이어집니다. 다음은 소재입니다. 캐리어 무게는 가격과 정비례 되지 않습니다. 소재 종류 하나만으로 무게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브랜드가 프레임을 얼마나 보강했는지, 벽 두께를 어떻게 잡았는지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저가는 재료를 적게 쓴다, 또 가볍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실제 제품 데이터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 제품 무게를 한번 볼게요. 샘소나이트의 PC 소재 20인치는 보통 3.1kg대입니다. 브랜드 로로우 알드렁크 같은 경우는 3.7kg이고요. PC 소재의 알루미늄 프레임 보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큐리오는 PP 소재의 중저가형인데 2.6kg입니다. 이거 보면 좀 의외죠?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는 큐리오가 오히려 샘소나이트나
로우로우 같은 중고가 라인보다 가볍습니다. 고가는 가볍다는 아니고 저가는 무조건 무겁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래요. 100% 알루미늄은 소재 자체 밀도가 높아서 무겁고 PC는 강도가 높아서 이론적으로는 얇게 만들어도 튼튼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샘소나이트나 로우로우처럼 여기에 알루미늄 프레임이나 추가 하드웨어로 보강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만큼 전체 무게가 늘어나는 거예요. 반면 저가형은 별도 보강 없이 단순 셀 구조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무게 자체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만 보고 고가 저가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무게가 아니라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입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무게 이야기고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PP ABS 소재는 저온에서 충격을 받으면 그대로 갈라지거나 깨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PC는 충격을 받아도 깨지기보단 휘었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물성을 가지고 있어요. 방탄 헬멧이나 자동차 헤드라이트에도 똑같이 쓰이는 소재의 특성이에요. 즉 무게는 가벼워도 PP 소재는 충격에 약할 수 있고 PC는 무겁더라도 잘 안 깨진다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고가와 저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바퀴와 베어링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와 스레드에 글을 올려서 확인한 결과 압도적으로 저가와 고가의 가장 큰 차이를 바퀴로 보시더라고요. 보통 저가 캐리어는 몇 달만 써도 바퀴 소음이 심해지고 방향이 쏠리는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고가 캐리어는 오래 써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공항에서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 드르륵 드르륵 소리 나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캐리어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가 캐리어에서 특히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저가 캐리어는 단일 방향 바퀴 또는 저급 회전 바퀴에 베어링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고가 캐리어는 듀얼 힐 구조의 히노모토 같은 고급 베어링 바퀴를 씁니다. 또한 360도 회전이 가능한 이중 베어링 혹은 사중 바퀴 구조를 쓰는데 이게 단순히 편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공항바닥, 자갈길, 공사로 등 다양한 노면에서 무게 중심을 분산시켜서 캐리어 본체에 가는 충격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해당 조건에 맞는 제품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소재와 바퀴 이 두 가지 조건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제품이 하나 있어요. 로우로우 R 드렁크인데요. PC 소재라 오늘 말씀드린 내구성 조건에 딱 맞고 바퀴도 일본 히노모토사의 살런트 힐을 써서 조용하고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핸들 부분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보강까지 되어 있어서 국내의 브랜드라 AS도 편하고 여권 지갑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히든 포켓, 손잡이에 내장된 무게 측정 기능까지 제가 직접 써보고 만족했던 제품이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혹시 또 무게를 중시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아메리칸 투어리스트의 큐리오 제품 이것도 괜찮은 대안이에요. 내구성은 PC 소재보다 살짝 아실 수 있지만 가볍고 가격도 합리적이라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께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면 20인치 같은 경우는 기내에 들고 타기 때문에 소재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큐리오는 앞면이 통째로 열리는 프론트 구조라 캐리어를 다 안 열어도 안에서 앞에서 바로 태블릿이나 책 같은 납작한 물건을 꺼낼 수 있고 기내에서 자주 꺼내서 보시는 물건이 있으시면 이 구조가 훨씬 편할 거예요. 저도 해외 갈 때 프론트가 열려있는 구조의 캐리어를 썼을 때 훨씬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두 제품 다 아래 링크에 남겨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체크 포인트 마저 짚어드릴게요. 세 번째는 지퍼입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저가 캐리어의 지퍼는 몇 달 안에 걸리거나 파손되는 반면 고가 캐리어의 YKK 지퍼는 수천 번 개폐해도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가는 확장 지퍼가 있어서 짐 보관 시에도 유리해요. 저가 캐리어 쓰다 보면 몇 달 안 돼서 열고 닫을 때 지퍼가 자꾸 걸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저가는 일반 지퍼를 쓰다 보니 슬라이더 파손이 잦고 고가는 YKK 지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가는 원가 절감상 확장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고 고가는 확장 지퍼가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짐이 애매하고 안 들어갈 때 확장 지퍼가 있으면 2에서 3cm 더 여유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지퍼 쪽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찾아보았는데 YKK 지퍼는 업계에서 내구성 표준으로 꼽히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지퍼는 사실 캐리어에서 자주 고장나는 부위라 브랜드 지퍼 여부가 은근히 캐리어 수명 전체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금 방식 자체도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것도 같이 짚고 갈게요. 지퍼형은 캐리어 테두리를 지퍼로 빙 둘러 여는 방식이에요.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큐리어도 지퍼형이고 장점은 확장이 자유롭고 가벼운 편이라는 것. 대신 지퍼 자체가 마모가 되거나 심한 경우 날카로운 도구로 지퍼를 강제로 뜯어서 여는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프레임형은 지퍼 없이 알루미늄 프레임과 레치로 여닫는 방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로우로우 알드렁크가 이 프레임형이고 원터치로 열리는 것도 이 구조 덕분입니다. 장점은 밀폐력이 좋고 지퍼 파손이나 강제 개방 위험에서 자유롭다는 것. 대신 대부분 확장 기능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짐이 계속 늘어날 걱정이 있으시면 지퍼형이 유리하고 보안이나 밀폐력을 더 중요시 하신다면 프레임형이 더 유리해요. 이건 저가 고가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 자체의 선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장 지퍼로 확장을 하면 기내 반입 사이즈를 초과할 수 있으니 확장 상태로 게이트 통과하실 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손잡이와 힌지입니다. 저가 캐리어는 무거운 짐을 실으면 손잡이가 흔들리거나 힌지가 부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반이나 좌석 아래 넣을 때 손잡이가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고가 캐리어는 변형이 거의 없고 손잡이가 완전히 매립되어서 눕혀 넣기도 훨씬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짐 가득 채운 저가 캐리어, 손잡이 잡고 끌어보면 손잡이 자체가 흔들리거나 유격이 느껴지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가는 손잡이가 얇고 힌지가 약한 구조예요. 고가는 알루미늄 프레임 손잡이 플러스 힌지를 보강 구조로 씁니다. 힌지는 캐리어에서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 연결 부위입니다. 여기서 약하면 무거운 짐을 실을 때 뻑뻑해지거나 심하면 부러지는데 알루미늄 보강이 이 하중을 분산시켜 줍니다. 다섯 번째는 방수입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보는 기능이더라고요. 비 오는 날 공항 이동하다 보면 저가 캐리어는 이음새 틈으로 짐이 살짝 젖는데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가 캐리어는 비 오는 날 짐이 젖을 수 있고 고가 캐리어는 방수성이 확실히 좋습니다. 저가는 이음새 마감이 단순하고 고가는 실리콘 실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링 처리 유무가 방수 성능 차이의 적인 원인이에요. 별거 아닌 디테일 같지만 실링 하나로 짐 젖는 걸 막아준다는 건 실사용에서 꽤 큰 체감이 됩니다.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측 사용이에요. 20인치라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가 캐리어는 표기 사이즈와 실측 사이즈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이게 20인치 기내용에서는 꽤 큰 리스크가 됩니다. 저가 캐리어 중 일부는 표기는 55cm인데 실측하면 55.5 또는 56cm인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이란 뜻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프레임을 얇게 잡아서 표기 사이즈를 과대 포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고가 제품은 국제선 기준 항공사 규정에 딱 맞춰서 설계를 하고 일부는 실제 항공사 반입 인증까지 받습니다. 그 결과 저가 캐리어는 LCC 게이트 사이즈 측정 틀에 안에 들어가서 위탁 수화물로 강제로 보내지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어요. 20인치 사시는 분들께 이게 제일 큰 리스크입니다. 무조건 저가는 크게 나온다가 아니라 간혹 이런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AS와 보증입니다. 5만원대 이하 저가 캐리어는 고장나면 답이 없지만 고가 캐리어는 부품 단위로 오래 고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가 캐리어 바퀴 하나가 나가면 보증 기간 나갔거나 부품이 단종돼서 그냥 새 캐리어를 사야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가는 보증이 아예 없거나 3개월에서 1년 정도 수준이고 고가는 1년, 3년 또는 10년까지 보증을 해주는 범위가 넓습니다. 캐리어는 한번 사면 5년에서 10년 쓰는 물건이잖아요. 초기 구매 가격 차이보다 5년 뒤 고쳐 쓸 수 있냐 없느냐 이 차이가 실제 총 비용에서 더 크게 벌어집니다.
여기까지 사이즈, 무게 규정 포함 총 7가지만 체크하시면 고가와 저가 차이를 명확히 알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보너스로 가족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족 단위는 보통 28인치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여행 다니시는 분들을 위한 짧은 팁도 알려드릴게요. 28인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화물로 붙이는 캐리어라 아무리 조심해도 스크래치나 약간의 마모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8인치는 20인치만큼 AS에 목맬 필요가 없어요. 대신 보증 기간이 넉넉하고 이동할 때 바퀴가 튼튼한 제품으로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화물칸에서 바퀴가 많이 손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안에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락포드는 PC 소재를 쓴 라인이고 썸머 스프레시는 PP 소재를 쓴 라인이에요. 오늘 소재 파트에서 말씀드린 그 차이가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구성과 보증을 좀 더 중시하시면 락포드를, 가성비 위주로 가볍게 보신다면 썸머 스프레시를 추천드립니다.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락포드와 썸머 스프레시 디자인과 기능을 잘 분석하시고 구매하실 분은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필요하시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린 기준들 캐리어 고르실 때 꼭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